곰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참 재미있는 동물이에요. 크고 강하고 어딘가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곰이 돌변하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한 인공지능 회사가 바로 이 곰이랑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할 회사가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빅베어 AI입니다. 이름부터가 큰 곰이죠. 그러네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00% 넘게 급등하면서 AI 시장에 뭐랄까 떠오르는 스타처럼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요즘 AI라는 단어만 붙으면 뭐든 날아오르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화려한 주가 그래프 뒤에 그 회사의 실제 성적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주가는 왜 하늘로 가는데 사업은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놀라운 브릿지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죠. 빅베어 AI의 실제 사업 현황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인수합병 전략, 그리고 이 모든 게 여러분 같은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놀라운 브릿지, 거기부터 시작해보죠. 빅베어 AI 주가가 지난 1년간 107%가 올랐어요. 와, 그냥 2배 이상 뛴 거죠. 이 숫자만 보면 와, 이 회사 정말 잘 나가는구나. AI 시대의 진짜 승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숫자 자체는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반전이요? 네, 주주들이 막 환호하는 동안에요. 회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바로 매출은요. 네, 매출은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이 회사의 매출은 오히려 7% 감소했거든요. 잠시만요. 7% 성장이 아니라 감소라고요? 네, 감소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에 돈을 쏟아붓고 AI 관련 기업들은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바로 이 황금기에 말이죠. 맞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고속도로에서 순풍 받으면서 달리는데 빅베어 혼자 비포장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셈이네요. 그 기후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 다른 회사들은 어떤데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AI 기업인 C3.AI는 같은 기간 매출이 32.3% 성장했고요. 네, 우리한테도 익숙한 팔란티어는 2배 이상 커졌습니다. 2배요? 그리고 사운드 하운드 AI 같은 곳은 이건 무려 376.7%나 성장했죠. 거의 4배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와,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다른 선수들은 전부 기록 경신하고 있는데 혼자만 트랙을 거꾸로 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매출 감소 추세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요? 네.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급감했습니다. 와, 20%. 이건 단순히 사업이 좀 주춤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AI 열풍을 타고 막 날아오르는 멋진 곰이었는데 막상 건강검진 기록을 떼어보니까 심각한 내부 문제가 발견된 그런 상황이군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내부 엔진이 고장났으면 외부에서 새 엔진을 사오려고 할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야기의 2부로 넘어가는 열쇠입니다. 핵심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빅베어.AI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인수합병이었어요. 아, 인수합병, 에스크세이즈라는 회사를 사들인 거죠. 에스크세이지.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에스크세이즈는 국방이나 국가안보기관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생성형 AI 플랫폼이거든요. 아, 국방 분야요? 빅베어의 기존 고객층을 생각하면 딱 맞는 퍼즐 조각처럼 보이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궁합 아닌가요? 네, 겉으로만 보면 정말 영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죠. 빅베어.AI의 가장 큰 고객이 미 육군이라는 걸 생각하면 기존 고객에게 최신 유행하는 생성형 AI라는 신무기를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실적도 괜찮아 보여요. 이미 16,000개 정부팀에서 10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연간 2,500만 달러 매출을 올릴 걸로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빅베어.ai 경영진이 이제 우리는 시장이 원하던 바로 그 AI 플랫폼을 갖게 됐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뭔가 구원투수가 등판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네. 생성형 AI가 빅베어.AI가 원래 하던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둘 다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빅베어.AI의 기존 사업이 이미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숨겨진 패턴이나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가까웠다면요. 네, 분석. 에스크세이지가 하는 생성형 AI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 예를 들면 글이나 이미지 코드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의 기술적인 DNA부터 고객에게 제품을 파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죠.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뛰어난 탐정이었는데 갑자기 베스트셀러 소설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탐정으로서의 능력이 소설가로서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회사 영용진 스스로가 이 인수합병을 빠른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말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뒤집어 보면 자신들의 기존 핵심 제품만으로는 더 이상 빠른 성장을 만들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죠. 그러네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이 인수합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처럼 들리지만 원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없죠. 이렇게 큰 돈을 쓰는 데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를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기술 통합 문제나 조직 문화 충돌 같은 운영상의 위험도 있겠지만요. 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은 재무적인 측면에 숨어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이요? 특히 빅베어 AI처럼 아직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은 회사에게 공격적인 인수합병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당장 그 큰 인수자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맞아요. 인수에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 든다고 하니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죠.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은행에서 빌리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흔한 방법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기존 주주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 이게 왜 기존 주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유명한 피자 비유가 있습니다. 피자요? 네, 회사의 전체 가치를 커다란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원래 이 피자를 8명이 나눠 먹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사람 8명을 더 데려와서 같이 먹자고 하는 겁니다. 피자 한 판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이 8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 사람당 돌아가는 피자 조각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피자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결국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주식이라는 입의 숫자가 더 빨리 늘어나면 내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가치 희석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빅베어 AI는 이미 이런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요? 네, 지난 3년간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는 무려 272.9%나 늘어났어요. 와, 3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만약 회사의 가치, 즉 피자의 크기가 그만큼 빠르게 커지지 못했다면 기존 주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몫의 피자 조각이 계속 작아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셈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심지어 앞으로도 이런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이 피자 파티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굉장히 불안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3가지 위험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결합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회사의 뿌리가 되어야 할 핵심 사업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네, 그게 첫 번째.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새로운 로켓 엔진, 그러니까 생성형 AI에 회사의 미래를 거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그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의 피자 조각을 점점 더 작게 만드는, 즉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이군요. 네,
이건 마치 바닥에 구멍이 난 배에 물을 퍼내기 위해 배의 다른 쪽 널판지를 뜯어내서 부채질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절묘한 비유네요. 이 세 가지 위험 요소 중 하나만 삐끗해도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면 기존 사업의 부진과 맞물려서 매출은 더 급감할 거고 자금은 부족해지고 그럼 또다시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죠. 겉보기엔 매력적인 기회 같지만 잘못 발을 디디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곰톳, 베어 트랩에 걸릴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AI 시장의 총알처럼 보였던 한 주식에서 시작해서 그 화려한 주가 뒤에 숨겨진 매출 감소의 현실, 그리고 위기 탈출을 위한 위험천만한 인수합병 전략과 그 이면에 도사린 재무적 부담까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이 빅베어.ai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AI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듯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더욱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는 항상 한 발 물러서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지금의 성장 전략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유행에 편승해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나 화려한 기술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꿰뚫어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빅베어.ai의 사례는 현재 AI 산업이 겪고 있는 성장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성장통이요. 네, AI가 신기한 기술의 단계를 넘어서 돈을 버는 사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많은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죠.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는 것과 그 기술을 시장이 원하는 제품으로 만들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빅베어.ai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AI와 전혀 새로운 사업이 되는 AI 사이에서 길을 잃고 성급한 해결책을 찾으려다 더 큰 위험에 빠진 사례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일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AI 기업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앞으로 AI처럼 뜨거운 분야에서 또 다른 유망해 보이는 기업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세상을 바꿀 진정한 혁신가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아주 크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곰에 올라타려 하고 있는가?